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12번째 영상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소개해주고 있는 성공 원칙 11번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11번째 성공 원칙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패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11번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전해주는 11번째 성공 원칙은 잠재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의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11번째 성공 원칙 잠재의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으로 우리의 오감, 듣고, 보고, 만지고, 먹고,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이러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고자극이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감각적 인지를 그 특성과는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쌓아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쌓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처럼 잠재의식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 또는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 실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잠재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강한 목적, 계획, 생각을 입력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제 만질 수 있는 재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무한지성을 끌어내어서 열망을 실체로 전환시킵니다. 무한지성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하면 이 5개를 하나로 세트로 묶고 이 세트로 묶은 것들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무한지성인데, 이 무한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통찰할 수 있고, 그리고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폴레온 힐은 소개해주고 있는 13가지의 성공 원칙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개발하는 자극원일 뿐이라고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 13가지 원칙은 목표가 곧 잠재의식일, 좋은 잠재의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습관을 통해서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창조적 노력을 위해서 잠재의식을 북돋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한지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의식이 망각한 정보나 아이디어 조각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그러면 창조적 지능이, 즉 무한지성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떠오르는 순간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또는 아이디어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씨앗처럼 숨어져 있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면 잠재의식은 이 씨앗들을 모아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과 습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글로 써두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완벽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일어난 후 잠자기 전에 본인이 계획한 것을 글로 써두고 이것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매일 자신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림을 생생하고 창조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심상을 떠올리고 형태를 떠올리십시오.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람들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패자로 누워있으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자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보고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단계적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느끼실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공 원칙이었던 믿음과 자기 암시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잠재의식에도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든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든 자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돌아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즉 모든 성공은 사고자극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나폴레옹 힐은 강조합니다. 생각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상상력, 이것이 더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은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계획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 잠재의식에 심은 생각은 모두 상상력을 거쳐서 믿음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믿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획과 믿음을 결합하고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아인슈타인,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든 비행기, 모든 것들은 상상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에서 나온 생각보다 감정이나 정서와 결합된 생각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화된 생각만이 잠재의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지배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고로 유입되어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잠재의식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직접 자기 암시의 법칙을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사고 자각을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행동만이 자기 암시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운동할 때, 식사할 때, 대화 나눌 때 열정적인 사람은 성에너지, 즉 카리스마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나폴레옹 힐이 말해주는 긍정적인 감정 7가지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 열망. 둘째, 믿음. 셋째, 애정. 넷째, 성애. 다섯째, 열정. 여섯째, 낭만. 일곱째, 희망. 이 7가지 긍정적인 감정은 창조적인 노력을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입니다. 이 7가지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감정이 나한테 오기 전에 스스로가 노력해서 끌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 7가지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두려움, 질투, 미움, 복수심, 탐욕, 미신, 화. 우리가 일할 때 또는 운동할 때 또는 사회생활할 때, 밥 먹을 때 두려움과 질투와 미움과 복수심과 탐욕과 미신과 화가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를 그르치면 그르치지 이것들은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 패배자, 실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동시에 마음에 들어앉지는 못합니다. 긍정적일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할 때 불안하거나 미움과 그리고 두려움, 증오 이러지 않죠. 한 가지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습관의 법칙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침내 긍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단단하게 나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한다면 절대 그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나폴레옹 힐은 긍정의 선언문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선언문 안에는 자신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애쓰다와 노력하다 같은 단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쓰다라는 단어는 실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시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언문을 작성하고 자기 암시를 사용할 때 단어는 특히나 신중하게 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언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1번, 선언문을 작성할 때 또는 선언할 때는 긍정적인 말로 해야 합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나는 실패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언문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선언문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열망을 짧고 분명하게 작성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쓰고 또 쓰고 열망을 표현할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서 그 정수만을 표현해낸 간결한 문장으로 쓸 때까지 선언문을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언문에는 열망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쓰지 마십시오. 그 열망을 어떻게 달성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잠재의식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을 벌고 싶다. 이것은 선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배민을 뛰고 투잡을 하고 대리운전을 뛰고 이런 방법들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열망과 강력한 목표만을 적으면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순간순간 생활을 하다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지는 씨앗들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에 옮기고 몸으로 직접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당장 다음 달에 10억을 벌겠다 이러지 마시고 확실한 시간 계획을 세워서 실현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이 돌연히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주는 진위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단어를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정서 그리고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강력한 열망을 담아서 글을 읽고 자신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리라는 믿음의 언어로 읽어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매일같이 확언의 말을 반복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생각 습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 긍정적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기도에 매달리거나 의례적으로 기도문을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야 기도를 하고 내가 몸이 망가진 이후에야 건강에 대해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나의 주변에 부정적인 감정들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바라는 바를 원할 때 그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섞인 두려움과 의구심은 잠재의식에 흘러 들어가며 무한지성이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서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당구 실력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것이다. 나는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승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상황들이 아직 무언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를 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이 말해주는 11번째 성공 원칙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이것은 무한지성에 연결되고 곧 잠재의식을 바뀝니다. 좋은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하나 둘 얻게 되면 곧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잠재의식은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11번째 성공 원칙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폴레온 힐이 소개해주는 12번째 성공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